안녕하세요. 미션쟁입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많이 덥네요. 오늘 지금 작업할 차량은 BMW 미니 중에서 올4 4륜구동 모델이에요. 4륜구동 모델인데 이 미니 컨트리맨이 4륜이 있고 1륜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미션도 CVT 미션이 있고 일반 IC 미션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고 종류가 좀 다양한데 이 차량은 지금 IC 미션이 장착되어 있고 4륜구동 올4 모델이에요. 근데 이 차량의 이제 초기 증상은 주행 중에 드라이브 놓고 주행만 하면 차량이 엄청난 굉음이 납니다. 근데 저희가 미처 이제 처음에 그 증상 영상을 지금 찍지는 못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지금 트랜스퍼 케이스 그 사륜구동 변속 사륜구동 미션을 탈거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조립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이 차량은 그런 소음 때문에 입고가 됐는데 이 올포 사륜구동 TC 모델들이 수리가 다 안 된다라고들 많이들 하시고, 수리가 안 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BMW 미니에서 이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파샬로 공급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사륜 TC 이제 어셈블리 형태로 이제 교환을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우선 다 그렇지는 않아요. 일부 부품들은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공급도 되는 제품들도 좀 있고, 특히 베어링 종류 이런 것들은 물건이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닌데, 이 차량처럼 베어링 상태가 안 좋거나 이런 것들은 뭐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수리가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이 TC가 너무나 고가해서 저희가 이거는 사륜구동을 죽이는 형태, 그러니까 이륜구동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륜구동이 있고 사륜구동이 있는데, 비용을 조금 그나마 적게 들이기 위해서 사륜구동 기능을 없애버리고 이륜기둥으로 운행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드리는 방법이 또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차량은 아마도 그렇게 사륜구동을 죽이고 이륜구동으로 만드는 방법을 아마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차량을 한번 잠깐 보시면 제가 잠깐 외출했을 때 저희 직원들이 지금 사륜구동 TC를 전부 다 분해를 해놨고 미션은 내려서 전체를 오버홀을 하기는 했어요. 이 부분에 있는 게 이제 사륜구동 TC가 여기에 딱 장착이 됩니다. 그러면 사륜구동 TC가 어떻게 망가졌길래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사륜구동 TC와 뒤에 쪽으로 가는 드라이브 샤프트고요. 그리고 사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사륜 뒤에 리어 디퍼런셜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죠. 우선은 저희 지금 작업실로 가서 한번 사륜구동 트랜스퍼를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작업해야 될 차량들이 좀 많이 대기를 하고 있기는 해요. 포르쉐도 있고 레인지로버 스포츠도 있고 집 랭글러도 있고.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가장 지금 원인이 됐던 내용이 요게 지금 피니언 기어예요. 참 이렇게 미니답게 피니언 기어도 되게 좀 작게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베어링 부분이 전부 다 곰보가 졌어요. 이렇게 곰보가 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베어링 상대편에 안쪽에 있는 이 베어링도 이렇게 곰보가 지고, 이렇게 곰보가 지는 경우들은 이렇게 볼 베어링이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곰보가지다 보니까 이 피니언 기어가 여기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돌면서 마치 비행기 이륙하는 듯한 우르르르 이런 소리가 나는 이유가 이 베어링이 죽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 트랜스퍼 케이스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크게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자동 변속기에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작은 이 스플라인 기어가 있는 부분은 디퍼런셜의 사이드 기어의 축에 의해서 돌게 되고, 요거는 디퍼런셜 하우징에 의해서 돌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전륜구동 방식처럼 반대쪽에 운전석 쪽으로 가는 등속 조인트가 있고, 요건 조수석 쪽으로 가는 등속 조인트예요. 그리고 사륜구동을 돌려주는 거는 얘는 뭐 전자식이라든가 이렇게 기능을 하지는 않고요. 디퍼런셜 하우징이 돌아가는 그 원리에 의해서, 보통 우리가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드 기어가 죽게 되면 사륜구동이 안 되는 것처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안으로 들어가는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샤프트가 작은 샤프트, 그 다음에 큰 쪽에 이 하우징이 물리는, 이게 물리는 게 여기에 이런 식으로 밀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플라인이 다 문드러졌기 때문에 사륜구동이 작동이 안 되고 이륜으로 작동이 되겠죠. 반대로 얘는 이 스플라인이 문드러지진 않았지만 이거에 의해서 이 장구통 기어가 후륜으로 가는 디퍼런셜을 돌려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주분이 이걸 수리하기 위해서는 비용도 너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시간도 좀 이걸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수리를 저희가 해드리고 싶은데 수리는 해드릴 수는 있어요. 수리는 해드릴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베어링, 총 베어링이 이제 6개가 들어가는데 그 베어링 6개가 전부 다 교환을 하고 이런 하드 파트가 고장 나지는 않았어요. 깨지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베어링만 저희가 수급을 해서 현재 국내에 이제 베어링 재고가 없고 일본에 이제 베어링 재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어링을 이제 수급을 해서 장착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도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차주분하고 상의를 해서 이거는 우선은 사륜구동 기능을 없애버리고 이륜구동으로 가능하게끔 그렇게 작업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운행하시는데 전혀 느끼시지 못하겠고 대신에 저 차가 이제 판매되거나 이럴 때는 그 부분을 충분히 고지를 해드려야 되고 또 뒤로 가는 후륜으로 가는 프로펠러 샤프트를 아예 탈거를 하기 때문에 혹시나 중고차를 매입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하시더라도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고객님이 원하시는 어느 정도 최소의 비용으로 수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륜을 죽이고 이륜으로 우선 차량을 사용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작업해 드릴 예정입니다. 요걸 이제 이륜으로 저희가 좀 개조를 해서 이 트랜스퍼를 장착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부속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조를 해서 이륜으로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작업을 진행을 해서 장착을 할 예정입니다. 한번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해 볼게요. 네, 지금 BMW 미니 모델이고요. 이 올포 모델, 이제 사륜구동 모델,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륜구동 관련된 트랜스포 케이스가 베어링이 소손이 되면서 이제 곰보가 많이 졌잖아요. 영상에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그 트랜스포 케이스를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셈블 형태로 신품으로만 교환이 가능은 해요. 왜냐면 그 안에 파샬 부품이 베어링을 포함해서 링기어, 피니언기어 어떤 부품도 이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은 한데 우선은 베어링은 저도 지금 찾아보니까 뭐 100% 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해외 포럼이나 이런 데 좀 찾아봤더니 대개들 이 미니 올포 모델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 케이스가 문제가 생기면 거의 다 신품으로 교환하시거나 뭐 중고로 좀 교환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우선 저도 조금 약간의 오기 아닌 오기도 생기고 그리고 차주분 입장에서도 솔직히 BMW 지금 요 차량 가격이 그렇게 지금 고가량의 차량 가격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도 수리 비용에 대해서 부담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 사륜구동을 아예 구조적으로 이제 작동되는 범위를 이제 없애는 방법. 그래서 쉽게 말하면 뒤에 프로펠러 샤프트를 이제 탈거를 해버리고 트랜스포 케이스 내부에서도 일부적인 개조를 통해서 이륜구동. 원래 이 미니 컨트리맨 자체가 이륜구동도 있고 올포 모델, 사륜구동도 이제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모두 다 동일해요. 구조적인 건 전륜 쪽은 다 동일한데 기본 베이스가 이제 전륜 베이스다 보니까 전륜 베이스를 이제 만으로 주행이 가능한 형태로 지금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운전을 나왔는데요.
우선은 뭐 방법론은 똑같아요. 근데 밑에서 하체에서 하부에서 차를 떨어서 보다 보면 뒷바퀴로 가는 프로펠러 샤프트, 드라이브 샤프트는 현재 탈거되어 있는 상태. 왜냐면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탈거했고, 그리고 트랜스포 케이스 옆에 있는 저희들 표현을 요크라고 하는 그 피니언 기어도 이제 탈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차량은 순수 전륜구동. 이제부터 이 차량은 올포 모델이 아닌, 올포 스티커를 떼야 되겠죠. 이륜구동 모델이에요. 그지만 하체에 떠보게 되면은 이제 사륜구동 트랜스포 케이스는 하우징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개조를 작업을 마무리했고요. 1단부터 6단까지 이건 아이신 6단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 1단부터 6단까지 변속이 다 정상적으로 되는지 최종적으로 이제 확인 과정을 통해서 차주분한테 좀 고지하고 차를 출고할 예정인데, 주행거리가 이제 52,000km 밖에 주행을 안 하셨어요. 그랬는데도 벌써 트랜스포 케이스가 망가지는 거 봐서는 좀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한번 시운전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뭐 하체 타이어 소음은 좀 있는데 기존에 막 버글버글한 뭐 왕왕왕왕 이런 소리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타이어 소음, 또 특히 이 차량들이 이제 지면 마찰 이 진동 이런 것들이 되게 직관적으로 운전자한테 이제 표현이 되는 차종 중에 하나라고 제가 이 미니 차량들을 시운전해 보면 되게 많이 느끼는 편이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빼고는 뭐 전혀 다른 부분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수리 잘 된 것 같고요. 하여튼 차주분한테 이 차량은 앞으로 사륜구동이 아니라는 거, 그걸 꼭 고지를 해드리고, 원하시면 트랜스포 케이스를 새 거로 교환하시는 걸 꼭 권해드리고, 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 케이스 자체만의 문제도 있지만 미션 부분도, 미션에 있는 디퍼런셜 기아의 그 베어링이 이제 소손이 좀 있어서 그 베어링도 다 분해해서 교환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차량 상태는 작업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아주 양호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작업을 다 마무리했고 차주분한테 이제 인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에서 오셨는데 빨리 전화드려서 다 수리 마무리됐다고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륜구동을 2륜구동으로 개조하는 작업들이 뭐 난이도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꼭 차주분한테 저희는 이제 고지를 꼭 해서 정상적인 수리 패턴으로 수리가 진행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이 비용적인 부분들 때문에 차량은 지속적으로 운행을 하셔야 되겠고, 근데 이제 트랜스포 케이스를 통째로 바꾸기에는 비용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차주분하고 동의하에 차주분한테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차를 혹시나 행여나 나중에 판매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제 고지를 저희는 해드릴 수밖에 없고, 만일에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판매하신다고 하면은 꼭 사륜구동 부품을 교환을 하셔서 판매를 하시거나 그 해당하는 부품 가격만큼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차주분한테는 꼭 고지를 해고 이제 작업을 한 내용이니까 오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사륜구동을 만일에 중고로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시면 차 한번 떠서 사륜구동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도 꼭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 미니 컨트리맨 차량들을 사륜구동을 2륜으로 개조한 사례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아마도 이제 앞으로 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사륜구동이라는 차량을 구매하실 때는 꼭 차량을 한번 리프팅해서 네 바퀴가 전체가 다 잘 돌아가는지를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 차주분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혹시나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들 꼭 염두에 두셨다가 나중에 피해 입지 않으시길. 저희들은 작업할 때는 현 차주분을 상대로 지금 작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고지는 드렸고, 혹시나 그런 좀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